안녕하세요 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원래 제가 방송을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지금 2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일요일에 방송을 켰습니다. 월요일 제가 개인적인 이제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이제 못하게 돼서 오늘 방송을 좀 땡겨서 월요일에 제가 방송할 내용을 오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일 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XRP 달러 차트,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차트는 보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스닥에서 업데이트, 두 번째로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그 틱톡 이슈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해보고, 네 번째 블랙아웃에 관련된 내용,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데이비드 슈얼츠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차트,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현재 11,685달러로 마이너스 91달러, 뭐 약간 빠져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거의 일주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 커다란 이 삼각수렴 끝자락에서 이 하단 추세 라인 걸쳐서 이 상단 추세 라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돌파 후에 눌림목을 주고, 이 하단 추세 라인 따라서 지금 이제 저점을 살짝씩 높여가면서 상승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 11,500달러에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리냐면 이 올라오고 있는 이 21일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20일, 50일, 120일, 200, 360일 완전히 이제 정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4시간 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4시간 봉 차트, 일봉 차트,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도 보면 주봉 차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일, 50일 골크 나고, 여기 확대해서 볼게요.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20일, 50일 골크 나고, 그 다음에 이제 120, 200, 360. 그래서 현재 주봉, 일봉, 4시간 봉까지 완전히 이제 정배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장은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알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완전히 정배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같이 따라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변동사항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이제 일봉 차트에서 21일 평선이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현재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오는 21일 평선,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21일 평선 딛고 상승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이때처럼 21일 평선 꼭 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따라서 당겨지면서 같이 이제 이와 같이 21일 평선 뭐 딛지 않고도 그냥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뭐 안에 비트코인도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61.98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그때 위치랑 위치적으로는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여기 수평선을 두 개를 이제 그려보면, 지난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이제 반등 나왔던 이 커다란 상승 채널이 깨지면서 이 반등 나왔던 라인, 이때 이제 아래 꼬리 제외한 부분, 그리고 이 아래 꼬리까지 포함한 부분, 이렇게 이제 수평 라인을 두 개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도 또 이제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커다란 상승 추세는 깨진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돌파시키고 눌림목을 크게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안에 있는 이 작은 상승 채널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지금 반등 나온 위치가 이 62라인인데, 이 62라인이 보시면 이번 7월 25일 이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차례 크게 반등 나올 때,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62라인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와서 박스 하단 라인, 그리고 이 51일 평선이 내려오는 이 라인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는 이 지금 라인 아래에 있는 이 62 라인까지 깨졌습니다. 깨진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세 번째로 이제 해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와서 이 21일 평선 지금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62 라인을 완전히 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좀 움직이는 종목이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좀 이제 크게 10%에서 뭐 20%, 최근 한 며칠 동안 뭐 100% 넘게 상승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제 이 62 라인을 살짝씩 이탈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형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뭐 XRP, 비트코인 캐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이 62 라인을 깨면서 지금 이제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를 좀 모았고, 여기서 이제 이 지지 라인에서 아직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도미넌스인데 여기서 한 차례 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120주선 올라오는 자리가 이 아래 꼬리 부분, 이 60라인에서 지금 120주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차례 또 반등이 있겠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그냥 깨버리고 다시 한번 데드캣 바운스를 주고 그 다음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120주선 올라오는 120주선에서 반등이 없이 그냥 도미넌스가 저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아래 꼬리 찍고 이 120주선 찍고 올라온 이 부분이 왜곡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터치해주고 올라오면서 이번에 내려올 때는 이 60 라인을 한 번에 그냥 돌파시키면서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한 차례 완전하게 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주더라도 이 120주선까지 다시 반등해주고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도미넌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럼 이제 XRP 달러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XRP 달러 차트 제가 이제 1시간 봉을 먼저 지금 현재 위치 1시간 봉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위치 1시간 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XRP 올해 이제 보시면 이때 5월 달부터 지금 7월 달 이때 이제 위치와 일봉 차트와 지금 이제 1시간 봉, 현재 1시간 봉 차트 이제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패턴이 그 비트코인 차트 패턴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8년 말에 이렇게 이제 2만 달러 터치하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6,000달러 라인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줍니다. 지금 이 XRP로 이야기하면 이 0.3달러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2018년도 거의 11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3,0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2019년도 4월까지 이 바닥에서 3,000달러 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와서 13,900달러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 주고,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달에 5,000달러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그 그림이 저는 그 패턴이 지금 XRP 차트 1시간 봉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때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이 7월 초에 이렇게 이제 반등 나왔던 이 위치도 저는 이제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상승해 주고 0.2달러를 중심으로 이렇게 횡보를 해주다가 내려와서 물론 이제 이때는 약간 계단 형태로 그러니까 한 차례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고 그 이후에 이 추세라인 넘기면서 올라오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준 건데, 일봉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올라왔느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그 횡보하던 라인을 깨고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 차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했던 위치를 보면 이 검정색 121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수평으로 돌아나가는 이 타이밍에 보시는 것처럼 양봉 만들고 한 차례 눌러줬다가 다시 양봉 만들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121 이평선 돌리면서 여기서 눌러주고 121 이평선 지지받고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나왔던 이 패턴이 이제 1시간 봉에서도 같은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봉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우하향에서 약간 내려오고 있는 이 검정색 122평선까지 붙여주고요. 붙여준 다음에 한번 이 22평선 사이에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이제 122평까지 넘어가 주면 여기서 지금 약간 꺾여 있는 이 122평을 돌려주면서
다시 아까 이 일봉에서 봤던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시간봉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돌파시키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120평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2017년도 3월달 이때 이제 120주선까지 부셨던, 아직 120주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제 모습을 잠깐 보시면 이때 이제 120주선을 돌파시키고, 돌파하기 전주에 돌파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120주 이평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위치 보시면 이제 120주선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120주선까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120주선 넘지 않고 지금 이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1시간봉에서 상승 움직임이 나온다. 시간봉이 이제 1시간봉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뭐 한 24시간 안에 이렇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122평선 돌파시키고 안착하고 상승하는 그림까지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봉 차트랑 같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봉 개수가 지금 현재 위치는 저는 이제 이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시간봉에서 봤던,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와서 122평 돌파시키고 눌러주는 이 봉 개수까지 체크를 해보면 봉 개수가 뭐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까지 20개 정도기 때문에 1시간 봉에서 이제 20개니까 20시간이고, 그러면 앞으로 뭐 하루 정도 안에 이렇게 122평 돌파시키고 눌러주고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올라와 주면서 아까 이제 주봉에서 이때 이제 봤던 120주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주봉 마감이 어디에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120주 이평선을 올해는 아직까지 넘지 못했어요. 터치만 하고 내려왔는데 120주 이평선을 완전히 넘어서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 가격은 0.33달러 이제 위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일단 이 주황색 200주 이평선도 돌파시키고 120주 둘 다 이제 위에서 마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2017년도 이 3월달 120주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한 다음에 이 장대 양봉 나왔던 것과 같은 큰 움직임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뭐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XRP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에 따라서 한 번에 이제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스라게스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조커님하고 헤이유님 그리고 도담님이 관련 내용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네스라게스라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그 세금 관련된 내용과 부채 탕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모든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은행 채무는 은행 및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해소 및 탕감 조치. 두 번째, 소득세 폐지. 세 번째, 국세청을 폐쇄하고 재무부 내 국내 매출세 부문으로 편입을 한다. 네 번째, 정부의 세입은 14%의 균일 부가가치세로 한정하며 식품과 의약품, 중고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조커님이 이제 올려주신 트럼프 대통령 이 트위터, 이 백악관 트위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한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월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그 미국인에게는 급여 세금을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을 퇴거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세금, 이자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한다, 보호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확대된 실업수당의 지속을 규정한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준다 라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연말까지 학자금 대출자에게 구제를 확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그 트위터에도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급여세를 줄이고 임대, 모기지, 모라토리움은 연장을 시켜준다.
UI 혜택을 주 400달러 선심성 추가한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 대출 금액과 이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내용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담도담님이 올려주신 이 기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합의 불발 속 급여세 유예 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이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주빌레 희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학자금 융자 구제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그리고 그 부채 탕감에 대해서 그 희년 주빌레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채들은 탕감을 해주고 또 탕감을 안 해주는 그런 부채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 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급여세를 완전히 영원히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소득세 폐지, 그리고 국세청을 폐쇄하고 재무부의 국내 매출세 부분으로 편입한다,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급여세를 감면을 시켜주고 실제로 시켜주고 있고, 앞으로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면 영구적으로 이제 감면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도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그 페드가 3월 달에 페드가 재무부 아래로 편입이 되면서 페드 주소가 fed.org에서 fed.gov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IRS도 제가 이제 받은 정보에 의하면 IRS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내로 이미 3월 달에 편입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이미 세금 부분, 그 딥스테이트들이 주도해서 세금을 추징하던 그 세금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 IRS가 이 3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재무 내로 이미 이제 편입이 그 정부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편입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세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세금 같은 부분은 그 부가가치세 14%의 균일 그 부가가치세로 이제 한정이 되고, 나머지 세금들은 다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19번 은폐되었던 프리에너지 반중력 장치 음향 치료를 포함한 이 첨단 기술의 공개.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약간 뭐 미래 그 니콜라 테슬라가 개발했다고 하는 그 치료 기술을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메디컬 베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관련 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신체 공명 스캔, 메디컬 베드는 피부, 근육 조직, 모든 장기 및 신체의 모든 것을 스캔. 그것은 혈액의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DNA를 식별하고 신체 전체 내부 분석을 수행해서 모든 질병, 유전적 결합을 흡수하고, 예를 들어서 뭐 4단계에 있는 그런 백혈병 같은 경우도 약 2.5분 안에 침대에서 바로 이제 누워있게 되면 부작용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디컬 베드라고 합니다. 관련 그 사진을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인데, 이게 이제 이미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이게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료 이제 어떤 시설들이 지금 이제 구축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이 XRP 관련된 트위터인데, 제가 이제 팔로우해서 이제 보고 있는 트위터에 이 메디컬 베드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은 내용은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네스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워렌 버핏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 기사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는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워렌 버핏이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7월 24일자 기사인데,
기사 타이틀은 뭐냐면 투자 속도 내는 워렌 버핏,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조 원 배팅.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지난 20일, 그러니까 7월 20일, 22일 사이에 BOA 주식을 3,390만 주 매입한 것으로 공시자료에서 나타났다. 이는 원화로 한 9,700억, 한 1조 원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크셔가 가진 BOA 지분 가치는 240억 달러로 전체 지분의 11.3%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해외 트위터 중에 그 리플 내부자로부터 이제 메일을 받았다는 분이 내용을 이제 공개한 게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파노스란 이분이 리플로부터 이제 메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관련 이제 이메일 받은 내용을 이제 올렸는데,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리플사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리플로부터 이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BOA가 리플 파트너이자 리플렛 회원이라는 것이 100% 확인되었습니다. 바노르테 은행은 또한 새로운 추가 은행이며 멕시코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그 이메일 내용 중에 일부분만 이제 읽어보면, 나는 유럽 은행들을 위한 영업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신에게 네트워크에서의 우리의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당신에게 머니그램과 통화 클라우드에 대한 몇 가지 사례 연구를 안내해 줄 기회를 주고 싶다. 그들은 리플렛을 사용하여 70%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이 바노르테, 이 멕시코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는 이 은행에서 리플을 이용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워렌 버핏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매입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사면서 결국에 XRP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XRP를 거래소에서 산다라고 하면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RP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XRP를 이제 매수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워렌 버핏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XRP를 리플렛 회원이면서 XRP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집해놓은 충분히 매집을 해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매집해놓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사면서 XRP에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제 3번 그 틱톡 이슈로 들어가서 틱톡 이슈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틱톡 금지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틱톡 사용 시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틱톡을 통해서 이 선거 유세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틱톡을 이제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커버그가 미 정부 틱톡 금지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페이스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틱톡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틱톡을 미국에서 이제 금지하는 거를 나쁜 선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틱톡이 금지된다라고 하면 좋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애들이 이미 그 딥스테이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SNS이기 때문에 틱톡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지금 저커버그가 저는 이야기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커버그는 많은 사람이 미국의 틱톡 금지 조치가 페이스북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회사는 다음 분기만을 보고 경영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저커버그가 당장은 틱톡이 금지되면 페이스북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틱톡이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딥스테이트, 그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아닌 만약에 지금 트럼프 진영으로 이 틱톡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자기 진영, 이 딥스테이트 진영에는 불리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판이 커졌다. MS 틱톡 중국 제외 모든 부분 인수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틱톡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업도 미국의 입김으로 사업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 세계 틱톡 모든 부분을 미국에게 이제 넘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국 전선 확대, 틱톡뿐 아니라 위챗, 텐센트도 금지를 시키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과 그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거래도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트위터도 틱톡 인수 전에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트위터 대표 잭 도르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그 저커버거와 같은 딥스테이트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가 틱톡을 인수할 확률은 저는 이제 낮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 되지 않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와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합의가 저는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 9월 중순까지 빠르게 인수를 할 거면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봐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결론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용하는 SNS 업체들을 금지시키는 것이 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뭐 QAnon 진영, 트럼프 대통령 진영을 계속해서 이제 방해라고.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는 QAnon 관련된 그 트위터들 팔로우 수가 뭐 반토막난 그런 팔로우 수도 많고, 지난번에는 QAnon 관련된 트위터들을 삭제를 아예 계정을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맞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선거 전에 빛의 세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SNS 업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틱톡을 게마트리아에 넣었을 때 재미난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헤이유님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이고, 박필부님도 이 내용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내용을 이제 같이 잠깐 보면, 이 게마트리아에 잠깐만요. 예, 틱톡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틱톡을 게마트리아에 넣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 뭐 블랙스완도 나오고, 그 다음에 XRP IM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을 해보는 게, 결국 이제 IMF에서 SDR을 편입을 할 때 XRP로 편입을 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XRP와 이제 IMF가 동시에 나온 부분이 이 틱톡 인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틱톡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네 번째 내용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 블랙아웃 네세서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블랙아웃이 올해 4월달, 5월달에 블랙아웃 이야기가 한 차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우리가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이제 기대할 만한 약간의 뭐 미국에서 정전이 있었다라고는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인터넷이 뭐 정지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지나갔었고, 지금 최근에 그 해외 트위터 QAnon 진영에서 다시 이제 블랙아웃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며칠 전에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굉장히 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 베이루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또 다른 세 곳에서 이렇게 이제 커다란 폭파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타임라인에 나오는 이 붐의 네 번의 이 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고, 첫 번째 타임라인에 있는 게 이 네 번의 이제 큰 폭파가 있고, 두 번째로 위크 투 리멤버, 세 번째가 다크 투 라이트, 네 번째가 블랙아웃 네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네 차례의 큰 폭파는 지난주에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부분 이제 관련 자료를 잠깐 보면 아까 이제 봤던 건데 이겁니다. 보시면 지금 레바논하고 뭐 이란하고요. 그다음 북한하고 한 곳이 또 어디였죠? 한 곳이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커다란 폭파 사건이 있었다. 물론 이제 레바논 폭파 사건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네 차례의 큰 폭파 사건이 있었고, 레바논 폭파 사건의 그 폭파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우리 해밀 가족분이 이제 보내주신 내용인데, 오늘 폭파한 베이루트 건물은 특수부대가 폭파시킨 이유가 있다. 이 건물 내에 소형 원자폭탄이 숨겨져 있었고, 이 원자폭탄은 미국을 비롯 이스라엘과 다른 도시를 폭파하기 위해 준비한 원자폭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약간 뭐 찌라시성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이
결론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파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선 딥스테이트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지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구가 그냥 멸망되는, 완전 인류 멸망으로도 몰고 갈 수 있는 게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뉴욕이라든가 뭐 이스라엘의 이 소형 원자 핵폭탄을 터뜨려서 핵전쟁을 유도하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A 부분이 되겠죠. 딥스테이트 세력의 무기를 빛의 세력 진영이 미리 파괴를 해서 전쟁을 억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두 번째 B는 딥스테이트 세력이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범죄 증거를 숨기기 위해 폭발을 시켰다. 그러니까 9.11 테러처럼 마찬가지로 이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자신들이 뭔가 숨겨야 될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딥스테이트 세력이 스스로 폭발을 시킨 거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론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네 가지의 커다란 이제 폭파 사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위크 투 리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내일부터가 이 해당 위크 투 리멤버가 이제 될 거고요. 기억을 해야 되는 주가 될 거고, 세 번째 이제 다크 투 라이트과 네 번째 이제 블랙아웃 네세설인데, 대규모 정전 사태로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트위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트위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블랙아웃이 시행이 되고, 블랙아웃 시행되는 동안 뭔가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준비해 놓은 새로운 시스템, QFS가 되겠죠. 퀀텀 파이낸스 시스템이 작동이, 이 정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월풀 코퍼레이션에서 이 월풀에서 근데 한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한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했고, 지금 이 월풀 이 상자가 개수가 17개예요. 이 상자 17개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숫자고, 이 세븐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그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븐틴이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세븐틴을 이야기를 했고, 이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 연설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 월풀 박스가 17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 미국 이제 국기가 8개의 국기가 이렇게 이 박스와 걸려있는 국기까지 포함해서 8개의 국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연설 내용이 의미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월풀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이걸 이제 리플 589님이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월풀을 단어를 이제 해석해보면 소용돌이인데, 욕조에서 이제 물을 뺄 때 소용돌이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물이 거의 다 빠질 때쯤에 이렇게 회오리처럼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딥스테이트의 늪지대에 물을 빼겠다. 딥스테이트의 늪지대에 물을 빼서 마지막 그 딥스테이트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드러내고 잡겠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월풀을 뒤에 이제 배경으로 해서 연설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많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잠시 동안 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동안 이제 못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부유한 적들과,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최상위층이 되겠죠. 뭐 조지 소로스라든가 아니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유한 적들과 그들은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한 번의 기회에 이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가 되고, 그때 그들의 불을 한 번에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관련된 인사 중 즉각적인 체포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고, 딥스테이트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또 뭐 빛의 연합 세력의 회의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이제 며칠 동안 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비드 숄츠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재미난 이야기예요. 데이비드 숄츠는 뭐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데이비드 숄츠가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 재미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보기 전에 리플589님이 이 월풀 관련된 이 박스에 써있는 문구를 이 게마트리아에 넣었어요. 워셔 라베 유주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상표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넣었을 때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나오고 파인드 조디악 사인 위크 투 리멤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월풀 그 박스에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넣었을 때 위크 투 리멤버가 나온다. 아까 타임라인에 있는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 문장 워셔 라베 유즈 아바도라,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넣었을 때 이 부분도 나옵니다. 뉴 월드 커런시 이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게마트리아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데이비드 숄츠가 며칠 전에 8월 4일에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데이비드 숄츠는 뭐냐, 데이비드 숄츠가 사람이냐, 남자 또는 여자냐, 그러니까 남자 또는 여자냐, 카메라 또는 TV냐, XRP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데이비드 숄츠는 XRP다에 투표를 했고, 저도 이제 XRP다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숄츠가 이 설문을 왜 8월 4일에 했을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생뚱맞게 이걸 왜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데이비드 숄츠가 이제 올렸던 그 나머지 다른 글들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니까 데이비드 숄츠가 이 글을 이제 올린 이유가 이 설문조사를 올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건 이제 데이비드 숄츠가 7월 29일에 자신의 이제 발 사진을 올렸어요. 발이 약간 띵띵 부어있는, 여기 밑에 잘려서 이제 안 나왔는데, 다리 멍이 들어있는 그런 사진이 이제 있었습니다. 슬픈 소식으로 나는 발목을 삐었다. 발목 염좌가 생기는 경향이 있지만 20년 만에 최악의 발목 염좌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발이 굉장히 통통하네요. 그리고 이제 8월 4일에 데이비드 숄츠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제 이때는 그냥 정말 자기가 다리가 다쳐서 그냥 이렇게 썼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데이비드 숄츠가 그 설문조사 한 내용과 이제 연결을 시켜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데이비드 숄츠가 자기 다리 발목 삔 사진을 이야기하려고 올렸다기보다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7월 29일 발목이 삔 사진을 올렸고요. 두 번째로 8월 4일에 발목이 정상화된 사진을 올렸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숄츠가 갑자기 생뚱맞은 설문조사를 했죠. 8월 4일에 데이비드 숄츠는 사람들이 92% XRP다,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XRP 데이비드 숄츠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데이비드 숄츠가 이제 XRP이기 때문에 XRP는 지금 현재 걷는 단계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또 트위터에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봤어요. 데이비드 숄츠한테 너 뛸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데이비드 숄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은 뛸 수 없고 일주일 정도,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해 나를 쫓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이거를 이제 데이비드 숄츠를 XRP로 이제 연결시켜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면, XRP는 일주일 뒤 동기부여, 뭐 증권이 아니다, 규제, IPO 또는 정책 발표 등 이런 동기부여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이제 뛰는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쫓는 사람 뛰는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데이비드 숄츠가 앞으로 뛰는 단계로 조만간에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을 때 뛰는 단계로 바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암시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비드 숄츠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삶의 과정이 행복인 것을 이라는 이제 글을 읽어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냥 친구가 이제 보내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글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해밀리 가족분이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김홍신 작가의 죽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중에 나오는 글귀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글은 이제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만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닌 그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고 즐거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봐요. 뭐냐면 만약에 자신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굳이 에너지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차단하는 게 저는 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뭐 모임 또는 뭐 선후배, 여러 사람, 뭐 동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싫어하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에너지를 저는 차단하고, 여러분들하고 뜻이 통하고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아야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항상 내 에너지, 주어진 시간은 이제 24시간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